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분석 기법의 비할인법인데, 일단 우리 이거 전 영상에서는 할인법을 제가 설명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죠. 47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인법은 계산 과정은 심플해요. 항상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수익의 현가와 비용 현가로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를 찾는다. 이거 말고는 계산 과정이 없어요. 대신 뭔가 지문들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좀 나올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론적인 걸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할인법은요, 요건 예외 없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9회 30회 문제가 어려웠어요. 29회 30회 그러니까 똑같은 출제자가 들어간 듯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출제자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대부분 교체가 좀 되거든요. 나가면 피할인법이 이제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올해는 얘는 정말 예년 없이 매년 나오는 건데 올해는 살짝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령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령을. 자, 어떻게 요령을 합니까? 항상 우리 비할인법이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할인법의 요령을 찾기 전에 요걸 보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예요. 지금 뭘 줘요? 박스에다가 그냥 여러 개 줘요. 이렇게 뭔가 투자 부동산, 자기 자본, 대출 금액 막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서 밑에 무슨 순소득률, 순소득 승수, 부채 감당률 막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분석하라는 건 결국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투자 금액 분석하라는 거고. 자, 투자를 분석하라는 건 투자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벌었습니까? 수익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분석하고 수익을 분석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투자 금액의 분석은 쉽습니다. 쉬서. 그런데 수익을 분석하는 과정에 요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투자 금액 분석은 쉬워요. 그래서 한번 먼저 해보자고요. 자, 요런 문제를 줬어요. 요런 문제. 그럼 투자 금액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투자 부동산 10억이고 자기 자본 4억이고 대출은 6억입니다. 이게 투자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분석하는 과정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요놈을 물어봅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그러면 FM 그 다음에 숙달된 조교 방법 다 해보자고요.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등장하면 우리가 항상 수업 중에 대부 비율 T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T자, 요렇게 우리가 암기했죠. 이유가 뭡니까? 요 T자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T자는 회계에서 가져온 그 T 계정을 말하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 부동산 10억이잖아요. 그래서 위치에다가 10억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본, 내 돈이 4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출이 6억이겠죠. 이렇게 틀을 딱 마련하죠. 항상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돈부터 딱 기록하고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는 거죠. 이 대출이 바로 부채고 내가 낸 빚이고. 그러면 대부 비율은요. 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얼마 받았습니까? 요 놈이 포인트죠. 대출을.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6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수로 치면 10분의 6이죠. 10분의 6. 10분의 6. 퍼센트로 치면 60%. 이게 바로 대출을 받은 비율이에요. 60%. 이게 대출을 받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이 나오면 절대 부채 비율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항상 부채 비율은 뭘 따지는 지표예요? 부채, 빚의 건전성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건전성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이게 떠올라야죠. 그리고 부채 건전성을 항상 모가지 쳐서
내 빚을 나의 능력인 자기 자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 T 계정에서는 항상 오른쪽을 읽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부채 비율이 나오는 거죠. 4분의 6, 4분의 6, 2분의 3, 2분의 3. 그러니까 1.5가 나오죠. 퍼센트로 치면 1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읽으면 부채 비율이요. 그래서 어떤 게 편하든지 상관없어요.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직접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를 나의 능력인 자기 자본이랑 비교합니다. 이게 6을 대출 금액이 나오면 6을 4억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직접 해도 되고 T자를 살짝 이렇게 그려서 10분의 6이니까 60%는 대출을 받은 비율이고 4분의 6은 부채 비율이고 그리고 시험에 가끔씩 지분 비율을 묻기도 해요.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은 10억 중에 내 돈의 비율이니까 4억. 40%가 내 돈의 비율, 지분 비율. 지분 비율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첫 번째. 덜 숙달된 조교는 요 한번 요거 지워버리고요. 자, 덜 숙달된 조교는요. 우리 투자 금액을 분석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가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을 분석할 때 덜 숙달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T자를 활용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T자를 딱 적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부동산 가격, 대출, 자기 자본 이런 게 적지 말고 투자 부동산 10억이구나. 10억. 그다음에 내 돈이 얼마지? 항상 내 돈부터 헤아리니까 4억. 그리고 나머지 돈을 대출로 썼겠죠. 6억. 이렇게 해놓고 10분의 6 몇 프로? 60%. 60%. 이게 대출을 받은 비율이야. 그리고 대출의 건전성, 즉 부채의 건전성은 4분의 6. 그래서 6 나누기 4 얼렁하면 1.5. 즉 150%. 100을 곱하면 150%.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T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숙달된 조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에요. 이게 10억 중에 6억을 대출 받았군요. 10억 중에 6억, 60%를 대출 받았군요. 10분의 6.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항상 대출이죠. 이 부채라는 거 대출의 건전성을 따지는데 대출이 6억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의 건전성은 내 돈이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4. 그래서 4분의 6. 6 나누기 4 해서 1.5, 150%. 이게 숙달된 조교고. 대출 금액을 분석하는 과정은 T자를 그리든지 저처럼 이렇게 익숙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요거 해보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봐요. 요 30회 기출인데요. 30회 기출인데 딱 봐도 어렵죠?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밑을 딱 봐요. 쭉 스캔을. 그랬더니 LTV가 보여. 이게 대부 비율이죠. LTV가. 이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 또는 차입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보로 인정된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LTV. 그러면 지금 여기 부동산 가치 2억이 나왔네요. 2억. 그리고 대출액이 1억 나왔으니까 2억 중에 1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50%, 0.5, 이거 옳은 질문이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T자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T자를 이렇게 싹 적고 지금 얼마짜리지? 2억이네. 2억. E자만 적어요. 내 돈이 얼마지? 내 돈은 없잖아요. 대출은 1억이고. 그럼 내 돈이 결국 1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은 비율이 얼마입니까? 2억 중에 1억이니까 절반 50%군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읽으면 되죠. 1분의 1. 그러니까 1이죠. 1.
1 퍼센트로는 100%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출 금액, 아니 투자 금액과 관련된 분석은 항상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29회. 29회인데 지금 쭉 봤더니 지문을 봤더니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흐름 승수.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묻지 않았잖아요.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15억짜리 투자했고 지분 투자 금액이 4억이고 대출을 얼마? 11억을 받았습니다. 11억이 대출이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얼마예요? 혹시 이 지문 갖고 나왔다면 저도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15억 중에 11억이 대출 금액이잖아요. 그게 15분의 11 정확히는 11 나누기 15 그러면 73.33333% 나오네. 73%.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출이 11억이죠. 11억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11억의 건전성을 4억인 자기 자본으로 나눠야죠. 4억. 그러면 2.75. 275%.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26회 기출이네요. 26회 기출. 자, 총 투자 금액이 10억 원이고 지분 투자 금액이 6억이에요. 그럼 대출이 얼마죠? 4억.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이 얼마입니까? 대부 비율이 얼마입니까? 10억 중에 4억. 10분의 4. 40%죠? 40%. 그 다음에 지금 대출이 4억을 받은 거예요. 대출 4억. 4억의 건전성을 따집니다. 그러면 4 나누기 6. 내 돈이랑 비교해야죠. 4 나누기 6. 그러면 66.66666%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을 분석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출을 받은 비율과 부채 건전성,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려운 건 수익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턴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출제자가 순영업 소득을 그냥 줘요. 땡큐. 이거 무조건 푸는 거야. 땡큐. 무조건 푸는 거야. 자, 어떤 형태입니까? 요거죠.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물음에 답하세요 봤더니 항상 수익의 기준은 순영업소득인데 순영업소득 좋구나. 땡큐 푸는 거야. 땡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익은 항상 순영업소득이 먼저인데 순영업소득이 어디 있지 봤더니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다시 순영업소득이 주어졌어요. 땡큐 하면서 풀고. 자, 순영업소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이. 그게 어떤 유형이냐? 그럼 보세요. 항상 수업 중에 제가 정말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어요? 순영업소득.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을 항상 내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항상 은행이 자신의 목으로 일부를 떼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나라 말로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도 나오고 저당 지불액 이렇게도 나와요. 아무튼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 부채 서비스액이면 순영업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건 내 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부터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명심하셔야 돼. 항상 현금 수지라는 계열이 나오면 현금 수지는 내목 또는 지분 수익을 뜻해요. 항상 순영업소득은 내가 다 가져가는 현금이 될 수 없어요. 왜? 은행에게 일부를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고 실제 내가 가져가는 현금, 내목은 세전현금인 거죠. 원래 현금 수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세전현금과 세후현금.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현금인데 세전현금은 세금을 내기 전에 내가 가져가는 현금.
세후 현금 수준은 세금까지 낸 다음에 내가 가져가는 현금. 아무튼 현금이 나오면 지분 수익을 뜻해요. 자,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면 땡큐까지는 아니어도 할만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볼게요. 자, 지금 순영업 소득이 얼마입니까? 봤더니 순영업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세전 현금 있네. 내가 가져가는 현금. 부채 서비스액 있네. 은행이 가져가는 뭐. 자, 내가 가져가는 것과 은행이 가져가는 것은 둘 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합친 게 순영업 소득이겠구나.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이제 여러 가지 걸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형이 순영업 소득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작년 30회하고 29회가 비할인법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어려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30회. 항상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하면 순영업 소득을 찾아야죠. 근데 쭉 봤더니 가능총소득, 공실, 영업경비는 있지만 순영업 소득이 없어요. 순영업 소득이. 차입자의 뭐 연소득 뭐 이런 거 순영업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은행이 가져가는 것과 내가 가져가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놨나요? 봤더니 원리금 상환액은 있어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겠죠.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고, 내가 가져가는 목 세전이 있어야 되는데 세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분석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봐요. 가능총소득을 줬어. 그러니까 가, 유, 순, 전, 후 이 단계를 분석을 통해서 발굴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목적에 맞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가능총소득을 2천이에요. 거기서 공시를 빼서 불량부채, 대손충당금이 불량부채예요. 대손 불량부채 빼서 유효총소득 찾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 찾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나 풀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0회는 손을 안 대는 게 유리했다. 이런 거예요. 29회도 한번 볼까요? 29회. 29회. 자, 수익을 분석하려면 순영업소득을 찾아야죠. 순영업소득. 근데 순영업소득이 없어. 그럼 은행이 가져가는 거라도 줬나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 줬어요. 부채 서비스. 은행이 가져가는 거.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거라도 줬나요? 안 줬어. 세전이 없잖아요. 아이고, 목이 잠기네요. 세전 현금 수지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저는 어디가 보이냐, 이게 보이잖아요. 유효총소득 승수로 유효총소득 구하고,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 구하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서 세전 구하고, 세전에서 영업소득세 빼서 세후 구하고, 이러라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없다. 그럼 일단 고려. 딱 통과를 좀 해볼까? 혹시라도 은행이 가져가는 목인 부채 서비스액, 내가 가져가는 목인 세전 연금 수지를 줬다. 여기까지 손을 댄다는 거예요. 29회, 30회는 웬만하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가 나온다면 순영업소득을 분명히 쉽게 주거나 아예 주거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를 줄 거니까 이제 어떻게 풉니까? 이제 해보자고요. 자, 하나씩. 자, 이렇게 뭔가를 줬어요. 줬어요. 그러면 일단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좋네요. 항상 요걸 봐야 돼요. 밑을.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줬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분석할 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고려해야겠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해보자. 이게 조금 전에 한 거야. 자, 10억을 투자했고 내 돈 4억, 대출이 6억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대출을 6억 받았군요. 10억 중에 6억을 받았군요. 그러면 10분의 6 대부 비율 60%. 그 다음에 대출의 건전성을 따집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내 능력인 자기자본 4억으로 나누는 거죠. 4분의 6 또는 6 나누기 4 그러면 1.5 15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익을 분석해 보죠. 수익. 자, 수익은 항상 순영업 소득을 분석하는 건데 순영업 소득을 줬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 딱 옆에다 기록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 있죠.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느냐? 순영업 소득이 8천이고 은행이 4천으로 저당 지불액을 가져가니까 세금을 내기 전 현금이 4천만 원이죠.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4천, 은행이 가져가는 거 저당 지불액 4천, 합이 8천 요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딱 봤더니 이제 이런 걸 주죠. 그러면 자, 다른 건 다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는 반드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요놈이에요. 수익률, 지분 수익률. 자, 그리고 1번은 수익률이라고 안 돼 있지만 요 환원이율은 정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비할인법에서. 환원이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내리는 작년 겨울부터 뭘 연습했냐? 마트에 가서 사장님 오늘 환원이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써보라 그랬죠. 수익률. 또 우리가 길을 가면서 호떡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호떡 포장마차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환원이율이 얼마입니까? 호떡을 장사해서 환원이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써봐야만 환원이율이 딱 보는 순간 수익률이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항상 기준이 순영업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했니? 10억. 얼마를 벌었니? 그러면 항상 순영업 소득 8천을 드린 거죠. 10억을 투자해서 8천을 벌었으니까 몇 프로? 대충 8자가 나와야죠. 8%죠. 그 이것도 계산기 치지 마라 그랬어요. 항상 투자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수익으로 이렇게 가면서 곱하기 해보라 그랬죠. 1 곱하기 8이니까 8% 아니면 80% 아니면 0.8%예요. 8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이라고 줘요. 그러면 지분 배당률은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의 다른 표현이 지분 배당률이에요. 그러면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누구 거만 따지는 거야. 지분이니까. 내 거만 따주는 거야. 내 거만.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나요? 4억. 내가 가져가는 건 없죠. 그래서 여기다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목이 8천. 4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4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 벌었으니까 몇 프로?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환원이율이라는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은 반드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만 계산 잘해도 정답을 쉽게 찾아요. 한번 볼까요? 29회 아니고 26회네요. 26회. 이건 조금 이따 풀어야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뭐예요? 순소득 승수. 요새 순소득 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순소득 승수 이꼬르 자본 회수 기간이니까 순소득 승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의 회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집니다. 이런 거. 근데 뭔지 모르지만 순소득 승수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모가지 쳐서 위에다 뭘 올립니까? 투자 금액을 올려요. 그럼 투자 금액이 10억. 그리고 순영업 소득으로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거니까 10억. 그리고
나누면 얼마? 순영업소득이 8천이잖아요. 8천, 8천, 8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 나누기 8천. 그럼 얼마입니까? 10억 나누기 8. 그러면 1.25 정도 나와요. 1.25. 1.25. 1.25.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부채 감당률 있어요. 부채 감당률. 그러면 우리가 암기했던 대로 손부채. 그냥 순영업소득 위에다 집어넣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니?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8천. 8천.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니? 저당 지불액 4천. 오, 2네요. 2.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수익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고 지분 투자 금액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숙달된 조교 말고 오리지널 T자로 한번 해보죠. T자. 여기 10억 줬고 내 돈이 6억 들어갔네. 6억. 그럼 은행에 대출을 4억 받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지금 대출을 받은 비율이 10분의 4. 40%죠. 40%가 대부 비율. 그리고 부채 건전성은 항상 오른쪽을 그냥 읽으면 부채 비율이라겠죠. 6분의 4. 6분의 4. 얘가 66점 얼마 나와요. 666666. 그래서 약 제가 66%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단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끝났어요. 이건 투자 금액과 관련된 분석이니까 쉽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세요. 환원이율을 줬네. 수익률 찾으라는 거고.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수익률 줬네. 지분 수익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분석해야죠. 근데 수익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여기까지는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이니까 위쪽은 읽지 말고, 자, 순영업소득을 주지 않았다. 순영업소득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순영업소득은 주지 않았지만 세전현금 내가 가져가는 거, 부채 서비스액 은행이 가져가는 걸 표시해 줬다. 그럼 이 둘은 전부 다 순영업소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둘을 합친 순영업소득은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니까 1억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 6천만 원이 세전. 이렇게 수익이 딱 분석되는 거죠. 그럼 해보자고요. 환원이율을 물어봐요. 그러면 수익률. 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0억. 얼마를 벌었습니까? 1억. 그럼 얼마? 10%예요. 10%. 지분 수익률, 지분 배당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내 것만 따지는 거죠. 그럼 내 것만 따져보자고요. 자, 6억을 투자했고 내가 가져가는 게 6억을 투자해서 6천을 벌어들였군요. 10%. 요거까지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뭐랑 똑같은 표현이다? 자본회수기가. 그래서 또 해드릴 거야. 순소득 승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회수기간은 길어집니다. 시험에 재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순소득 승수니까 우리가 했던 대로 모가지 쳐서 위에다가 승수니까 투자 금액을 올린다. 그러면 투자 금액 얼마요? 10억. 10억. 그리고 순영업소득 1억.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배. 이게 승수죠. 10배.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그러면 모가지 쳐서. 자, 순영업소득. 손부채. 그럼 지금 순영업소득 1억. 부채 서비스액 4천. 그러면 2.5. 2.5.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설로서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풀어주는 것들이 총 합치면 한 5가지 정도 돼요. 여기에 있는 거. 요 정도가 나오면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어봐요. 투자 금액을 분석하면서 대출을 받은 비율 또는 대출의 건전성 확인할 수 있고, 자, 환원율이 나오면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나오면 지분 수익률, 요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뭐가 지쳐서 투자 금액 위로 올리면 되고, 부채 감당률 나오면 뭐가 지쳐서 손부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전 26회. 스캔을 딱 해. 밑에 물어보는 걸 딱 스캔을. 그럴 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없죠. 그러면 T자 할 필요 없어. 그냥 10억을 투자했고요. 지분 투자 금액이 4억이군요. 그럼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물어보지 않으면 대출 금액을 굳이 표시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익을 분석해야죠. 수익을 딱 분석했더니 순영업 소득이 없어요. 그럼 고민을 해야 돼요. 순영업 소득이 없으면.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가져가는 세전 현금 좋고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 좋네. 이 두 가지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항상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1억이군요. 이렇게.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있으니까 바로 세전까지 구할 수 있죠. 세전이면 아이고 세전은 여기 이미 나와 있네요. 6천 굳이 할 필요 없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5개를 차례대로 보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차례대로 보면 무조건 져. 항상 제가 여기다가 각인을 시킬 거예요. 투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겠어요? 1번 수익률, 2번 지분 수익률. 이거 말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수익률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환원이율. 그리고 환원이율은 수익률 중에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한 수익률이니까 순소득률. 요거. 그다음에 지분 수익률은 다른 표현은 뭐가 있어요? 지분 배당률.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요걸 먼저 푸는 거예요. 왜?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투자의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캔을 딱 한 다음에 환원이율이 보이는구나. 환원이율이 요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를 투자했나요? 10억. 얼마를 벌었나요? 순영업 소득을 1억.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틀린 거. 그러니까 26회는 땡큐 했어요. 땡큐. 틀린 거 10%. 자, 그럼 나머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풀어야 돼요? 지분 수익률을 풀어야죠. 근데 지분 수익률도 없잖아요. 지분 배당률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거 부채 감당률. 이렇게 모가지 쳐서 손부채, 순영업 소득. 그럼 얼마예요? 순영업 소득이 1억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니까 요거 나눠주면 되는 거죠. 2.5.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공부를 위해서 나머지 거 해보잔 말이에요. 나머지 거. 순소득 승수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모가지 쳐서 위에 뭐만 올리면 돼요? 투자 금액.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해볼까요? 투자 금액이 지금 10억이고 순영업 소득이 1억이잖아요. 10배 맞네. 자,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는 모가지 쳐서 승수니까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어떤 투자 금액? 지분 투자 금액을 올리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지분 투자 금액. 그럼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니? 6억.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 얼마니? 6천. 얼마예요? 10배. 여기서 10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0배라고. 자, 물론 요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빼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 편법이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봤더니.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죠. 유효 총소득을 어떻게 하면 요새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번엔 해야겠어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겠어요. 유효 총소득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효 총소득 승수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왜? 승수니까 모가지 쳐서 위에다 뭘 올려요? 투자 금액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것만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쪽에다가 자, 투자 금액을 뭘로 나눈 거예요?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게 얼마? 이게 승수니까 5.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게 5인데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요게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10 나누기 2 하면 5죠. 이게 10억을 5로 나누면 여기가 2억이 되는 거죠. 2억. 2억.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여기에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유효 총소득을 어떻게 구하라냐?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유효 총소득 승수로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쉽지 않죠? 자, 한번 보세요. 자, 29에요. 29에 제가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손을 댈 수 있어요. 얘는. 자, 얘는 아주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투자 금액을 딱 분석했어요. 15억이고 내 돈이 4억이고 대출은 11억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걸 봤더니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익률, 세후 현금 흐름이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 소득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채무 불이익률이 나면 항상 우리가 임채무시, 유채무시, 유채무시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필요해요. 이게 순영업 소득,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옆에다가 순소득 승수를 구하려면 수익의 순영업 소득 나와야 되고, 채무 불이익률을 나오려면 유채무시니까 유효 총소득 나와야 되고,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려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익을 다 분석해야만 되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제 해봐요. 이 문제는 순영업 소득을 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영업 소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은행이 가져가는 내가 가져가는 세전 현금 수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요게 팁이라 그랬죠. 유효 총소득이 나왔네. 유효 총소득 승수. 그러면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항상 모가지 쳐서 위에다가 투자금액 올리는 거죠. 지분 투자금액이 아니라 투자금액. 그럼 여기다가 먼저 해보죠. 투자금액이 15억이에요. 그리고 유효 총소득이 구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네요. 밑에다 하죠. 유효 총소득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6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억을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게 6이에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15억을 6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얘하고 얘를 뒤바꾸면 되는 거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죠. 직접 같이. 15억 나누기 6 그러면 2.5가 나오네. 2.5.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2.5억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유효 총소득 2억 5천 딱 해놓은 거예요. 요거 유효 총소득 승수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정했어요. 그럼 이제 영업 경비가 있잖아요. 영업 밑에 바로 유효 총소득의 40%니까 2억 5천에 40%인 거죠. 2억 5천에. 그러니까 2억 5천에 40% 0.4 곱하면 얘가 1억이에요. 1억. 오메 어디 갔어? 이렇게. 얘가 얘가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 2억 5천이고 영업경비가 비율로 찾았던 1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은 1억 5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부채 서비스액 6천을 빼면 세전이 9천. 그리고 영업소득세가 1천만 원이니까 9천만 원에서 세금 빼면 세후가 8천. 이렇게 딱 계산이 되어야만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보죠. 이제 순소득 승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모가지 딱 쳐서 위에 뭘 올린다? 투자금액 올립니다.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돼요? 투자금액 15. 그리고 나누면 자 순영업소득이 1.5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10배네. 10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요 셋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죠.
셋 중에. 예.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 구하세요. 채무 불이익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모가지 쳐서 유채무시잖아요. 유효 총소득이 0분을 띵고 가죠. 영업경비 0부인 부채 서비스액. 그럼 영업경비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1억.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6천이죠. 6천. 자, 그리고 유효 총소득은 2억 5천.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놨네요. 2억 5천. 그러니까 1억 6천을 2억 5천으로 나눈 거죠. 자, 2억 유효 총소득이 요게 2억 5천이죠. 큰일 날 뻔했네. 자, 1.6을 나누기 2.5로 나눕니다. 그러면 0.64. 0.64. 아우, 짜증나게. 64%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럼 뭐가지 치고, 이거 안 보이네. 자, 뭐가지 치고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지분 투자 금액, 지분 투자 금액이 4억이라고 되어 있죠. 4억. 그러니까 4 나누기 세후 8천. 4 나누기 세후 8천. 그러니까 4 나누기 8천. 4억 나누기 8천만. 4억 나누기 8천 하면 8호 40이니까 8호 40이니까 5.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자, 이번 투자 분석 기법의 비할인법도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거 끊지 마요. 마지막에 하나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걸 먼저 할 걸 그랬네. 자, 30회. 30회는 이제 흐름만 잘 봐요. 일단 쭉 봤더니 대부별 부채 비율 없어. 그럼 무조건 어려운 거야. 대부별 부채 비율도 묻지 않는다면 어려운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딱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가능 2천만 원에서 공실 빼서 유효, 영업경비 빼서 순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런 말이야. 올해는 안 나올 거야. 자, 요거 하나 봐요. 자, 매년 나오는데 28회 때 지금 없잖아요. 28회가 뭐냐? 요거 회수기간. 자, 잘 보셔. 이거 이론 정리가 필요해. 자, 회수기간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단순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하나는 형가 회수기간법. 그럼 항상 형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놈은 어디로 분류되고 할인법으로 분류되고, 형가라는 말이 없는 그냥 단순 회수기간법. 또 출제자는 단순 회수기간법을 그냥 회수기간법 이렇게만 써요. 아무튼 중요한 건 회수기간법이라고 나왔는데 아무튼 형가가 없으면 그냥 단순 회수기간법 그냥 또는 비할인법이 회수기간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단순이죠. 단순. 그래서 이게 비할인법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얘는 아주 쉬워요. 잘 봐요. 회수기간이라는 건 투자한 자금을 얼마 만에 회수합니까? 그 회수기간을 따지라는 건데, 지금 초기 투자액이 딱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첫 해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수익으로 봤더니 3천만 원 회수했어요. 아직 다 회수 못했죠. 그 다음에 2년이 딱 지난 다음에는 2천만 원 회수했으니까 누적으로 얼마예요? 지금 누적으로 5천만 원 회수했죠? 아직 멀었어요. 3년째 또 2천만 원 회수했으니까 누적으로 하면 7천만 원. 아직 멀었죠? 자, 4년째 봤더니 6천이에요. 6천. 그러면 지금 나는 1억을 회수하는 기간, 1억이 투자 자금이니까 1억을 회수하는 기간을 따지는데 4개 6천이에요. 그러면 대충 요렇게 절반을 딱 따지면 6개월에 3천만 원씩 이렇게 3천.
3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네. 딱 4기 중간까지 하면 여기 3년째 7천, 그 다음에 6개월에 3천이니까 1억이 딱 회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 기간은 3년 하고 절반 6개월 정도 되겠군요. 이건 할만하죠. 그러니까 투자한 자금 1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느냐 요거 따져주라는 거예요.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회수 기간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것도 시간이 길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전 상당히 궁금합니다. 꼭 끝까지 확인했으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나 요거 끝까지 봤다. 그럼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